네, 오늘은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고깃집의 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경험한 거 주제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거 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늑간살 원료가 아주 저렴하다 보니까 소갈비살 전문점이 생겼어요. 이거는 구이 방식이 숯불 방식의 4+4 소갈비살 전문점 형태로 오픈을 했고, 그때 리드하던 브랜드 자체가 그랜그램이란 브랜드가 있었고, 불소식당이란 브랜드가 있었고, 그 육가공 베이스에서 기획형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늑간살 가격이 올라갔고, 이 원재료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면 이제 쇼트가 나거든요. 쇼트 나면서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소갈비살 저가형으로 판매하는 개점수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리딩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걸 보고 쫓아서 판매하는 기타 브랜드들도 있었고, 그리고 육가공장에서도 기획형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다 깔렸던 거죠. 전국에 그 저가형 소갈비살 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특별하지 않게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매출이 다 떨어지고, 분명히 초반에는 다 기형적인 매출이었는데 그 상권 대비 절대 매출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뭐였냐, 점주분들이 수익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씩 팔다가 매출이 40% 빠졌어요. 6천이에요. 그래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주 원료인 늑간살 자체가 두세 배 올라 버리니까 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점주분들이 안 하는 거죠. 이거 재미없다, 안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가형 소갈비살 집들이 우후죽순 생기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긴 게 뭐가 있냐, 수입 삼겹살을 베이스로 한 무한리필 삼겹살 집들이 생겼어요. 그걸 리딩하는 브랜드들도 있었고, 그리고 육가공장단에서 혹은 그 가맹점을 하던 가맹점주 분들이 따로 나와서 무한리필 삼겹살집을 컨셉을 잡고 하다 보니, 이거 역시도 기형적인 매출을 내다가 이제 절대 매출로 떨어지고, 그리고 수입 삼겹살 가격도 오르고 하면서 기존 점주분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우후죽순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산 소고기 무한리필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기존에 이제 늑간살로만 해서 소갈비살 집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거는 이제 알목심, 등심, 등심하고 토시, 그리고 부채살 4, 5종 정도를 바리에이션 해갖고 판매하는 무한리필 집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이것도 리딩하는 브랜드가 있었고, 쫓아가는 브랜드, 그리고 미투 브랜드들 계속 생기고, 육가공장단에서 기획형 브랜드로 생기면서 전국에 쫙 깔렸죠. 그러면서 또 미산 소고기 값이 또 오르고 절대 매출로 또 떨어지니까 우르르르 또 폐점을 합니다. 왜? 점주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차돌박이 집 전문점인데, 이거 역시도 차돌박이가 원료육 자체가 아주 저점일 때 생겼어요. 그래서 미투 브랜드도 생기고, 그리고 개인들도 이런 고깃집 구현하는 실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차돌박이 저가형 매장들이 우르르 생겼다가, 또 차돌박이 가격이 두세 배 오르고, 매장 경쟁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절대 매출도 떨어져. 그것도 생겼다가 쭉 사라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 국내산 선별육으로 해서 3.5cm 통삼겹 숙성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때 숙성법은 포도당 베이스의 연육, 가루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고기에 좀 묻혀서 숙성하면 이 고기가 연해지면서, 그리고 포도당 자체가 익으면서 고기에 이제 스며들어서 이제 팬으로 이제 구워주면은 아주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지거든요. 그게 그런 일반육 같았지만 숨겨진 양념육 같은 그런 통삼겹살집, 그리고 서버분들이 직접 그릴링 해줘서 구워 먹는 그런 컨셉의 매장들이 우르르 좀 생겼었죠. 이거 역시도 우르르 생기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절대 매출로 돌아서니까 이 역시도 우르르 좀 폐점한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대형으로 오픈한 매장들은 위에 열거한 매장 중에서 중대형 매장들은 아직도 뭐 영위하고 있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돼지 껍데기, 벌집 껍데기와 돼지 특수 부위를 통해서 만든 그 껍데기 전문점들이 우르르 생겼고, 이거 역시도 이제 돼지 껍데기가 쇼트 나면서 뭐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오르고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특별함이 사라져 버린 거죠. 물론 그 상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가맹점주분들은 그 상권에서 뭐 보존되는 매출인데 워낙 오픈하고 기형적으로 매출이 업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왜? 물건 구하기도 힘들어. 물건 품질은 떨어져. 가격 원가는 올랐어. 근데 매출도 떨어져. 그러면서 또 폐점이 우르르 합니다. 폐점을. 그다음은 무한리필 양념갈비집들이 이제 런칭해서 우르르 생기죠. 이제 가족 외식의 형태로 중대형 규모의 매장으로 이제 출점이 많이 됐고, 이것도 숯불 직화에 거먹는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수입산 목전지를 갖고 양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맛에 대한 편차도 평준화 시킬 수 있고, 그 원료 자체도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저렴했기 때문에 이게 우르르 생겼죠. 근데 이거 역시도 기형적인 매출이 나왔는데 미투 브랜드 혹은 뭐 육가공장 단에서의 기획형 매장들이 생기다 보니까 얘도 또 우르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도 아주 진한 동네 상권이거나 중대형 매장은 아직도 뭐 원활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버전은 이제 개인 고깃집 사장님들이 브랜딩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깃집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매장들은 뭔가 다 특징이 있어요. 뭐 불판을 특별하게 만들고 숯도 좀 좋은 숯으로 쓰고 고기 부위도 특별하게 신조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선별육으로만 해서 아주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깃집 같은 경우도 최근에 프랜차이즈 흐름들을 보면 개인 업장들이 너무 잘해요. 그리고 개인 업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찾아가서 먹는 수요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고, 프랜차이즈는 아무리 이게 경쟁력이 있어도 개점수가 늘어나면 이제 특별함은 또 사라지거든요. 그럼 기형적인 매출 자체가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고깃집 프랜차이즈들 뭐 한 시대에 이슈가 된 것들을 보면은 원료육 자체가 아주 저렴하게 저점일 때 뭔가 이제 뭐 오퍼단이나 육가공 이쪽 계열에서 시그널을 주죠. 그럼 이제 선수들이 그 부위를 갖고 저가형 메리트 있는 매장을 뭐 만들어서 이제 가맹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침이 있는 이유는 개인 업장들이 정말 브랜딩을 단단하게 해갖고 출점을 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경쟁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찾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냥 제가 아무 말 대잔치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기형적인 매출을 내는 육류 베이스의 뭐 고깃집 아이템이다. 그게 이제 시그널이 왔다 그러면 초기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시고 하신 게 좋고, 이게 좀 지난 이후에 끝물 때 들어가면 또 이제 재미가 없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물론 내 몸을 갈아놓고 내가 매장에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매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 매장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뭐 이런 선택을 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점점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또 이런 뭐 TMI인데, 이런 가정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매장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중 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 체급에 대한 그 구분을 해서 매장을 이제 오픈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관찰한 건데, 운동도 체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도라고 해요. 무제한급이 있고 뭐 헤비급 있고 뭐 미들급 있고 웰터급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무제한급은 선수층이 많나요, 적나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헤비급도 무제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선수층이 작고, 근데 미들급, 웰터급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된단 말이에요. 뭐 매장도 그런 것 같아요. 매장의 사이즈나 매장의 형태에 따라서 이걸 경쟁하는 경쟁 체급이 이제 나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유념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외식업 상위 그룹군 분들은 지금은 무제한급으로 점포를 좀 준비하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들급 웰터급은 정말 내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밀어붙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장 사이즈도 하드웨어적인 체급이 있고, 뭐 아이템별로의 차별성이 있을 거고,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게 같이 좀 존재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매장을 창업을 하거나 혹은 리뉴얼하거나 뭐 새로운 준비를 하실 때 아이템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뭐 나는 언제 30억 갚을까? 참 고민이네요. 이런 말 하기 전에 내학가림이나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꾸준히 계속 제 경험한 내용 토대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뭐 딱히 대본보다는 지금은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7가지 정도 나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보고 설명드렸고요. 지금 창업하기 어렵죠. 그리고 기존 매장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그냥 그냥 버틴 놈이 이기긴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스펙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체 경쟁력 키우면서 했을 때 모든 업이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래도 힘내시라고 한마디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